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자동봉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기부에 있어서 자동봉진이라는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약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네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까요. 예시와 함께 참고하셔서 생기부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율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500자 기록이 가능하고요. 주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단체활동을 주로 적고요.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특색활동 등을 적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치라는 것은 뭐 임원을 했다거나 학급의 반장을 했다거나 그 감투를 쓴 활동들을 자치활동에 들어가고요. 적응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경우 그런 단체로 어떠한 적응을 위해서 받는 교육 활동들을 말합니다. 행사 활동은요, 체육대회나 수련회나 여러분들이 단체로 어떠한 그 행사를 치를 때 뭐 부스 활동을 하는 경우는 학술제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단체로 행사하는 부분들을 행사활동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특색활동은 학급에서 특별히 만드는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특색활동, 특색 있게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500자이다 보니 다 같이 한 활동을 그냥 복붙하는 것, 즉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 한 반의 학생들이 다 같이 똑같은 활동을 했지만 느끼는 바가 다르고 성장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어떠한 성장점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 친구의 느낀 점, 그 다음 배우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어주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후에 있는 이 자율활동 시간을 조금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하는 이 활동들을 나만의 어떤 그 방법과 나만의 노하우로서 조금 더 확장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더 개별화하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붙이 아니라 개별화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학급반장으로서 이제 기간을 적게 돼 있어요. 보통은 1년 단위로 뽑는 학교도 있고요. 한 학기, 1학기, 2학기 따로 반장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는데 기간을 적고 진로 NI 활동을 주도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데 일조함.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장으로서 학급 주로 이제 오전, 그러니까 조례 시간 전에 아침 시간을 활용하거나 점심 시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수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후에 학급 회의 시간을 통해서 진로 NI, 그러니까 실무를 활용해서 각 친구들의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왔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소서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매일 아침 그날의 과제와 수행평가를 공지하여 챙기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도함. 네, 학급 반장으로서 이 면학 분위기 주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학급의 친구들의 수행평가와 과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부분이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학술제에서 학급 대표로 부스를 도맡아 운영함. 자, 학술제는 보통 그 축제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 따로 동아리 발표회처럼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학술제를 통해서 학급 대표로 부스를 도맡아서 운영을 했대요. 반장이니까 아마 이제 도맡아 운영을 했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앞에는 어쨌든 반장으로서 한 활동을 기록이 됐고요. 뒷부분을 보면 여고생의 건강 상태를 주제로 공복 혈당을 재고 평소 식습관 설문지를 통계내어
건강한 입시생으로서 갖춰야 할 항목을 홍보함. 자, 이 부분 보니까 학생들의 평소 식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통계를 냈대요. 그리고 그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출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생명공학이나 어떤 건강을 그 주제로 하는 그런 일들, 직업, 계열에 관심이 있다는 게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활동, 다 같이 한 활동이지만 자신만의 관심을 부분적으로 또 추후에 어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체육대회에서 다친 선수들의 근육 이완과 스트레칭에 도움되는 체조를 개발하여 직접 응용함. 이후 약학 연력학을 읽고 에너지의 수학적 배경을 분석하여 정리함. 자, 체육대회는 뭐 다 같이 응원하고 또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를 하고 우리 반 1등 하자 뭐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수들의 근육 이완을 위해서 특별히 도움된 체조를 개발해서 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약학, 연력학, 그러니까 약학 중에서 약학과 연력학을 같이 응용을 해서 에너지의 수학적 배경을 분석하여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학 세특 같은 느낌도 나요. 그죠? 이렇게 이 친구의 관심사, 즉 건강, 뭐 약학, 그 다음에 뭐 의학, 어떤 그런 분야들이 자율활동과 자연스럽게 녹아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 여러분 대부분 생기부를 보면 그 안에서 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추가 활동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심화 활동을 조금 더 연장해서 간다면 나만의 개별화된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 활동 설명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한 학기에 몇 시간, 열 몇 시간을 하겠다. 그래서 연간, 30 몇 시간 정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그 친구들이 모여서 또 선생님을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정규적으로 모여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정규 동아리 외에 정말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학교 교육과정 외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활동하는 자율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로 정규 동아리에서 이 자신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전공을 갖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다양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규 동아리는 그 생기부에 있어서 학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동아리 예시본을 보면요. 해부학에 관심을 갖고 돼지 심장을 해부함으로써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게 됨, 혈액이 심장에서 맑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코딩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설명하고 혈액 탄성과 혈액암과의 관계를 설명함. 이후 3D 프린터기로 디자인하여 심장 내부를 확인함.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혈압계를 분석하여 종류별 오차가 나는 원인과 환자의 상태별 혈압을 분석하여 질병과 혈압의 관계를 알아봄. 자, 이 친구 보니까 지금 일단 해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부한 거를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했대요. 그리고 이 그 3D 프린터기로 심장 내부를 직접 그려가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한 활동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확장해 나고 또 확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혈압과 혈압계의 이 작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이론만 그냥 연구하거나 아니면 기사만 가져다가 뭐 스크랩하거나 토론하거나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많이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오차가 나왔던 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중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서 검증해 나가는, 그러니까 확장해 나가는 탐구 과정이 반드시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 포함해서 30자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짧게, 그리고 제목 안에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은지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보니까 의료 시사반이죠.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다양한 시사들을 연구하고 그 탐색하는 동아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의료 이슈를 조사하여 기사와 논문을 통해 전문성을 쌓음. 짧지만 이 친구들이 기사와 논문을 통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아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동아리 글자 수가 줄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에서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활동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고1부터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의 미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안 하는 분위기로 많은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규 동아리에서 만약에 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못했다면 자율 동아리에서 따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어떠한 관심사나 전공 관련 활동들을 심화 확장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봉사활동은요, 교육과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교내 봉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봉사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봉사하는 외부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 세부 특기는 생기부의 기록이 아예 안 되고요. 봉사활동한 시간, 장소, 내용만 적어집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한 경우에는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시간들만 보여지는데요. 이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진정성과 그리고 인성과 그다음에 꾸준한 그 다양한 부분의 관심사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봉사활동을 한 곳에서 오래 한 경우,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행발에 이 봉사활동을 녹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요. 평소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과 가치관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학급 내 다문화 교우의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해 홍보함.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문화에 관심이 있었고요.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또 학급 내에 다문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 친구가 그 학급에서 잘 적응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친구들한테 그 홍보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아울러 다문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실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봄. 자, 이 친구가 다문화 봉사활동을 직접 외부에서 한 거죠. 하면서 실생활, 즉 다문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적응하는 모든 문제점들의 그 부분들을 인식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발을 통해서 이 친구가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급 내 다문화 친구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다문화에 직접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봉사활동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봉사가 대입의 미반영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아마 다양한 봉사활동을 아마 계획하실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고 꾸준한 봉사를 통한 성장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알아봐서 신청해서 직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자, 진로 활동은 일단 학생의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에 의한 활동을 말하고요. 또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이 진로를 통해서 준비한 과정과 결과를 관찰한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보통 단체로 어떤 진로 특강을 듣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가 왔을 때 여러분께서 다양한 그 분야의 그 주제를 가지고 직접 그 나뉘어져 있는 교실로 찾아가서 그 진로 특강을 듣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학교마다 아예 이거를 특색 사업으로 해서 그 영역별로 다양한 그 전문 강사분들을 섭외하셔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쭉 이 진로 기록에 여러분들이 된다면 진로 활동 기록이 된다면 이 친구가 진로를 1년 동안
그게 모아지면 또 3년이 되겠죠.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모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는 뭐 조종의 시간에 이 친구의 어떠한 진로를 향한 뭐 열정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교무실에서 뭐 각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얼만큼 어떻게 그 진로를 탐색해 가고 있는지를 또 알고 있는 부분, 또 관찰한 부분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행발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문을 봐볼게요. 자, 찾아가는 직업 탐구 활동. 자, 진로 활동도 역시 언제 했는지 날짜를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심장질환 전문의를 만나 우리나라 심장병의 사례와 환자별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봄. 아울러 의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공감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환자의 마음과 심장을 품는 의사를 주제로 추가 활동을 함. 아울러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한 심장질환과 암에 대해 조사하여 의학과 수학의 연계성을 연구함. 자, 이 친구가 심장질환 전문의의 특강을 듣고서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오늘 뭐 특강 들었구나. 아니 보고서 써서 내라고 하면 그냥 써서 내는 데서 끝나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우리나라 심장병의 사례와 환자별 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죠. 이 알아본 거는 뭔가 다른 선생님께 이 친구가 뭔가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의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공감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환자의 마음과 심장을 푸는 의사를 주제로 추가 활동, 즉 뭔가 보고서를 썼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떠한 일기, 뭐 진로 일기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진로 문집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과 또 연계를 해나간 부분. 그러니까 자, 어떠한 학교 활동을 했으면요. 그것을 점점점 확장해가는 활동들이 보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2학년보다 3학년이, 그리고 대학교 가서 점점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정말 정말 좋은 생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평소 의학 전문 잡지와 과학 잡지를 정기 구독하여 과학 기초 지식과 의학 상식이 풍부하고 심장질환 사례를 스크랩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문성 있게 준비하고 있음.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부분을 적어주신 거죠. 그리고 자, 1년 동안 생명과 화학 기초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학급 신문에 게시함. 자, 학급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한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자율활동에도 넣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다 같이 만든 학급 신문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실험한 것들을 실험 일지로 작성해서 학급 신문에 따로 이렇게 게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화되어 있는 진로 활동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에서 하는 자동봉진 시간에 대부분 다 같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을 개성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추가 심화 확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자동봉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고 또 많은 것을 막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정확한 그 진행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그 입시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그 입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간절히 원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